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리그가 더 레벨이 높나요? 일본이 더 높죠. 근데 그 일본이 레벨이 높은데 그 높은 레벨의 팀이 오늘 유효슈팅 하나 하고 90분 내내 롱킥마다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을 응원하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 건가요? 이기긴 이겼지만 90분 내내 아니 더 잘하는 팀인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만나서 왜 내려앉아서 킥만 하냐, 이거 아니에요. 개빡치는 거 아니에요. 노잼이다. 점유율도 못 가져가고. 이게 무슨 축구냐, 이게 올드 축구다 뭐 이랬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좀 말을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일본이 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요 포인트를 봐야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한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한 골 딱 유슈팅 하나 하고 골 넣고 후반전에는 유슈팅을 하나를 못하고 슈팅 자체를 하나를 안 했어. 경기 자체 지배를 못하죠. 내려앉아서 90분 내내 그냥 키 큰 애 2명 사이드에 놓고 거기다 킥 계속 찌르다가 턴오버 돼서 수비하고 찌르다 턴오버 돼서 수비하고 코너킥 계속 주고 이게 뭐야 하다 경기가 끝났는데 일본이 주도를 못해서 안 했을까? 그냥 수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개소리입니다. 주도를 할 수 있는데 왜 주도를 안 합니까? 수비를 압박을 안 하고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주도를 안 하고 싶어서 주도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짓말. 어느 누가 축구를 하면서 주도를 안 하고 주도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중국전이라든가 이런 경기 때 혹은 뭐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팀들이랑 경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 박진섭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가운데. 그럼 박진섭이 서 있고 여기에 박승욱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김주성이 있으면서 김봉수랑 김진교가 투볼란치에 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동경 안에 들어오고 문선민 안에 들어오고 김문환이 올라가고 이태석이 올라가는 이런 약간 3, 2, 뭐 4, 1이라든가 3, 4, 2, 1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가져갔었어. 근데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박진섭이 공을 잡든 뭐 여기서 박송이 공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얘가 끌려오면은 김문환이 뛰는 뒷공간을 보고 킥을 넣어줄 수도 있었고, 혹은 여기서 이동경이 그러니까 김문환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동경이 벌려서 공을 받으면 이동경이 프레하게 공을 받으면서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이강인이 하듯이 뭐 반대 전환을 해줄 수도 있었고, 혹은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할 때 박진섭이 이제 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커가 만약에 굉장히 지금 빨라요. 이 지금 공격수가 키가 큰데 꽤 빨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압박을 쫙 하게 된다면 이게 두 명이나 있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 박진섭이 패스를 줬을 때 여기서 압박을 나온다라고 하면 요 한 명의 링커가 더 있어서 이 공을 받아서 얘가 압박을 나오면 주민규를 통해서, 혹은 이때 이동경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동경이 이런 공간에서 받았을 때 여기서 문선민, 나상호 뭐 뛰어들어가고 김문환 뛰어들어가고 이태석이 뛰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볼을 이동경을 통해서 뿌릴 수 있는 각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진섭이 한 왼쪽 센터백으로 가거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가면서 서민우가 계속해서 여기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끼면서 박승욱이 오른쪽 백 위치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김주성도 약간 이렇게 서서 3백을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서민우가 여기 껴서. 그니까 공을 잡았을 때 김진규 혼자 여기에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김진규 혼자 여기 서 있다 보니까 상대는 3 미드필더를 데리고 공격수를 데리고 나오고 여기서 미드필드 투볼란치라든가 혹은 뭐 5백에서 센터백 하나가 끌려 나오면서 압박을 치니까 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공을 돌릴 때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약간 오늘 경기의 차이는 냉정하게 하나의 기회가 왔을 때 일본은 넣었고 우리는 골대를 맞췄다, 요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전방 압박을 할 때 얘네들은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투볼란치가 아니라 갑자기 원볼란치에 서민우가 여기 끼면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박승욱이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거든요. 왜? 김문환 여기 있지, 이동경이 여기 있지. 그럼 우리는 결국 여기서 서민우가 공을 잡았을 때 혹은 박진섭이 공을 잡았을 때 박승욱에게 줬을 때 이 압박이 이렇게 와도 이 선수가 여기서 뭔가 한 명을 들고 나가면서 뭐 아놀드라든가 이런 선수처럼 예를 들어 들고 나가면서 여기서 돌아뛰는 이동경, 혹은 여기서 뭐 안에서 뛰어들어가는 나상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이태석을 보고 뭐 반대전환을 때려준다든가, 혹은 여기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든가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박승욱이 그만큼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아까 제가도 스탯을 잠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막 경기 도중에 자꾸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야 이게 뭐냐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본이 압박을 조금 더 잘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소유권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바뀌었죠. 일본 52%, 우리나라 48%, 4%더 점유를 가져가고 있고 이 점유의 이유는 일본은 뒤에서 공이 조금이라도 더 잘 도는데 우리는 좀 덜 돌고 있다는 거 숫자 싸움 때문에. 그 다음에 슈팅은 우리나라가 4개를 했고 일본이 3개를 했고요. 일본도 유효 슈팅 1개 있고요. 우리는 골대 맞췄고 빵개죠. 패스 같은 경우에는 193개 대 182개. 별 차이 없어요. 근데 패스 성공률이 일본이 조금 더 많죠. 165개 대 145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압박보다는 일본의 압박이 좀 더 거세서 우리가 뒤에서 잘 못 만들고 있다. 일본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막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지금 흔들리면서 막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도찐 개찐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경기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기대했던 경기력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경기를 보면서 솔직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점한 순간부터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너무 못한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일본이 엄청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넣을 걸 넣었고 우리는 넣을 걸 못 넣었다. 이게 딱 정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못하는데 얘네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득점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수비력을 칭찬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아쉬운 득점력을 비판해야죠. 일본의 수비력이 생각보다 많이 단단했고. 야, 근데 일본은 정말 철저하게 마지막까지도 자신들의 전략 그대로 그냥 승부합니다. 공격 숫자 없잖아요. 사이드에 아마 또 주고 짧게 가고 사이드로 갈 거예요. 11번이 등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짜증 나지만 영리한 거예요. 맞추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되게 진지하게 끝까지 임하는 거잖아. 코너킥도 안 올릴 거예요. 또 짧게 가져가서. 근데 이게 모리아스가 진짜 잘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옛날의 대한민국과 옛날에 일본이 바뀌어서 경기 뛰는 느낌 아니냐 이게? 그쵸. 우리나라가 막 이민성 선수의 막 중거리 슛으로 먼저 한 골 넣어놓고 잠가버리죠. 존나 잠가가지고 일본 애들이 계속 막 같이 짧게 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뭔가 투지력과 수비력으로 버텨내서 경기를 끝까지 뭔가 이겨내는. 네. 근데 그때도 많이 까였어요. 일본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딴 식으로 축구해서 미래가 있냐. 이겼는데도 일본은 만들어가는 게 보였고 우리나라는 맨날 할 수 있는 게 투지 그 다음에 막 정신력 이걸로 언제까지 승부할 거냐. 이겨도 지랄 져도 지랄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나라 팬들은 그랬어요. 내용이 안 좋다. 끈기 뭐 투지 이거 쌍팔년도 아니냐. 맞다. 못했다고 평가할 건 없죠. 솔직하게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봐 여러분들. 점유율 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보여준 축구가 진짜 거지 같았어요. 진짜 뭐라 해야 돼 표현하기 애매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은 전략적으로 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뭔 축구지 싶어요. 근데 이기는 축구. 우승을 했으니까. 이기는 축구. 그러니까 전반전은 솔직히 못했고 제가 아까도 전반전 평가를 했지만 전반전은 뭐 압박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더 못한 게 맞았고 근데 일본은 그 하나 찬스를 넣고 우린 못 넣은 거고 후반전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가 압도를 했죠. 압도를 했는데 일본이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이 선득점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우리가 이거 지켜내기만 하면 이긴다. 우리 지켜내는 모습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 공격 자원에서 3톱을 제외하고는 크게 뭔가 공격진의 미드필더를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장면은 없었고 근데 골킥 때도 빌드업을 전반전에 조금이라도 했다고 치면은 후반전에는 그냥 모치스키랑 저메인 쪽 보고 계속 길게 가면서 그걸로 파생되는 세컨볼로 공을 가져가려고 했고 일본이 아마 후반전에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 이 대회 결과로 인해서 뭐 여러분 우리 팀에 대한 한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전혀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냥 이 경기는 평가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일본이 내려앉은 걸 못 들었는데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뭐 그것도 진짜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제가 그 내려앉은 거를 가지고 뭔가 못 들은 거를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못 넣은 게 너무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일본에 내려앉은 걸 독일도 못 들었고 스페인도 못 들었어요. 이 멤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이게 월드컵 멤버는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도
혹은 그 경기가 끝나고 분해서 독일이 다시 일본한테 야 우리 한 게임 더 하자 독일 홈에서 했을 때도 일본의 그 파이백을 못 뚫었던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요즘 이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체제가 이 모리아스 감독이 간 이후로 솔직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거를 좀 알아주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월드컵 멤버가 아니지만 일본도 월드컵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게 절대 약한 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리아스 감독은 이 내려앉는 축구를 지난 3, 4년, 4, 5년 전부터 꾸준히 대표팀에 입혀왔던 사람이고 이제 이게 일본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토, 왼쪽에 미토마가 들어오면 일본이 여기서 공격력까지 역습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게 이 모리아스의 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인 레벨에 있는 선수들 11명이 끈끈하게 내려앉으면은 여러분 그 어느 팀도 뚫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피지컬 일본이 좋았고 네. 오지츠키가 솔직히 그 우리가 둠프리스라고 이제 막 장난치지만 이 선수가 오늘 솔직히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어요. 뭐 헤딩이면 헤딩, 수비면 수비, 막을 건 다 막았고. 그 전술적으로 뭐 완벽하게 졌다라고 하시는데 그거에는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갔어요. 안 풀릴 때 트윈타워 가동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롱볼로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경기 가지고 전술적인 거를 비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전술적으로는 이렇게 경기를 가져가다가 마음 좀 안 풀렸어. 그래서 트윈타워 가동을 했어. 그럼 그건 선택을 되게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 다 써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찬스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왜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경기긴 해요. 왜냐면 결국 못 이겼고. 졌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유스팅을 많이 때린 경기는 아니니까 답답한 경기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인정합니다. 허나 뭐 이걸 가지고 전술이 이렇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너무 막 못했다는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막 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미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고 이 동아시안컵 자체가 사실상 선수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대회죠. 그리고 월드컵 전에 마지막 대회고 메이저 발을 많이 대회죠. 안 맞춰본 선수들인데 솔직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는 건 아 맞다 우리 오른쪽 배에 김문환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하나는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 묻어치는 게 전반전에는 아쉬웠지만 김주성이 진짜 성장세가 빠르구나. 와 김주성 진짜 점점 커가고 있구나. 뭔가 포스트 김영건 느낌이 나긴 나는구나라는 느낌이 김주성한테 났었고 우리가 잠깐 나성호를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동경.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경은 원래 근데 대표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던 거니까 그 강상윤이 약간 이제는 슬슬 대표팀에 잘하면 계속 뽑힐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호재는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었고. 오세훈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번 대회 때 들어와서 그래도 본인 역할을 해줬고 공중볼 잘 쏴줬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거는 그 뭐 자꾸 3군 4군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정보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여러분 J리그 내에서도 못하는 선수들 혹은 J리그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온 건가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일본이 4군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1군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K리그 올스타고 일본도 J리그 잘하는 선수 데려나온 건데 어떻게 이게 2군과 4군의 대결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기는 게 쉬운 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칭찬할 게 없다는 것도 맞죠. 뭐 그거는 저는 뭐 공감합니다. 뭐 우리가 굳이 이 경기를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억가를 안 하는 것뿐이고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J리그 베스트 대 K리그 베스트가 뛴 겁니다. 우라레즈 선수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 한 명 없어요. 똑같은 거야. 우라레즈 선수 없는데 뭐 어쩌라고. 우라레즈가 지금 1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주 유나이티드에 선수 없어요. 안양에 선수 없어요, 여러분.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부산 아이파크 선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 J리그 베스트 멤버가 나왔고 우리는 K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베스트 멤버가 나왔잖아. 네.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레벨이었다라고 난 느껴져서 난 오히려 솔직히 약간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K리그가 약하지 않다. 아니 좀 성장을 많이 했구나. J리그에 비해서 막 엄청 약하고 이러지 않다. 아니 진짜 좀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K리그 멤버들만 나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안 났었거든 진짜. 그래서 그쵸. 중국전에도 내가 얘기했고 홍콩전에도 얘기했던 게 K리그들만 나왔을 때 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걸 자주 못 봤는데 아니 이게 후반전에서 이렇게까지 몰아치면서 결국에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아, 막 뭐. 나쁜 것과 나쁘다고까지 볼 수 없지. 네, 뭐 선수들 뭐 고개 숙이고 이럴 필요 없고 솔직히 그냥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동아시안컵이에요, 여러분. 아시안컵도 아니고 동아시아컵이에요. 물론 어떤 작은 대회든 우승하면 좋죠. 근데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으면 되는 거다. 강상윤 선수도 무조건 뽑는다는 보장이 확실하진 없어요.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대체 자원으로 들어오고 이선 자원이 많아요, 대표팀에 여러분. 진짜 들어오기가 쉽진 않아요. 전진우 선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려다가 대회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나간 거고.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여러분들 나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제가 질문을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막 또 억가들이 많이 오는데 나 하나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수준이 더 축구가 높나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한 번만 평가 부탁드립니다. 애국심 국뽕 빼고 국뽕 빼고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리그가 더 레벨이 높나요? 일본이 더 높죠. 근데 그 일본이 레벨이 높은데 그 높은 레벨의 팀이 오늘 유효슈팅 하나 하고 90분 내내 롱킥만 하다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을 응원하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할 건가요? 이기긴 이겼지만 90분 내내 아니 더 잘하는 팀인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만나서 왜 내려앉아서 킥만 하냐 이거 아니에요. 개빡치는 거 아니에요. 노잼이다. 점유율도 못 가져가고. 이게 무슨 축구냐? 이게 올드 축구다. 뭐 이랬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좀 말을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나는. 냉정하게 일본이 더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요 포인트를 봐야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한대.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럼 일본이 우리한테 한 골 딱 유슈팅 하나 하고 골 넣고 후반전에는 유슈팅을 하나를 못 하고 슈팅 자체를 하나를 안 했어. 경기 자체 지배를 못 하죠. 내려앉아서 90분 내내 그냥 키 큰 애 2명 사이드에 놓고 거기다 킥 계속 찌르다가 턴오버 돼서 수비하고 찌르다 턴오버 돼서 수비하고 코너킥 계속 주고 이게 뭐야 하다 경기가 끝났는데 일본이 주도를 못해서 안 했을까? 그냥 수비를 선택한 거니? 그럼 개소리입니다. 주도를 주도하고 할 수 싶었어요. 있는데 왜 주도를 안 합니까? 수비를 압박을 안 하고 내려앉을 수는 있지만 주도를 안 하고 싶어서 주도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느 거짓말이에요. 누가 축구를 하면서 주도를 안 하고 주도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오늘 5대0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이겼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되게 너무 편파적으로 바라봐서 그래. 주도를 할 수 있는데 주도를 일부러 안 했다는 거는 너무 편파적으로 축구를 바라봐서 그래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맨날 하는 또 제가 다음 논리로 말씀해 드릴게요. 일본 피파 랭킹이 몇이죠? 한 15인가 뭐 17인가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순위가 몇이죠? 뭐 23위, 25위 예.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죠. 그럼 17위 입장에서 25위, 23위 이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랭킹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랭킹 좋아하시잖아요. 데이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데이터 랭킹. 근데 아니 저도 만약에 후반전 경기도 전반전처럼 나왔으면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볼 거,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이진 않지만 막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만약에 후반전도 전반전과 비슷한 경기력이었으면. 근데 후반전에 그래도 이 정도 경기력이면 내려앉은 일본 상대로 기회를 계속 창출해냈고 이 정도면 그냥 코너킥 때 좀 킥이 아쉽고 크로스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막 욕할 거나 비판할 건 없다는 거지.